안녕하세요.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은 저를 늘 차분하고 착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.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시절에도 동네에서 지내던 날들에도 누구 하나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지요. 그냥 참고 또 참고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 평생 참기만 할 수는 없더군요. 저 역시 어느 날은 끝내 서랍을 열고 남편이 남겨둔 종이 한 장을 꺼내야 했습니다.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말했을 때였지요.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귀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.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걸 꼭 꺼내시오.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저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? 순식간에 피가 다 가신 사람처럼 파래지더군요. 그때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.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묘한 결심이 자리 잡았지요.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. 제가 겪은 일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. 저는 올해 72입니다.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다가 은퇴한 뒤에는 동네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손주도 돌보며 지냈습니다. 사람들 눈에는 그저 온순하고 잔소리 한 번 없는 그런 할머니로 보였을 겁니다. 제가 사는 집은 성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원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아들 부부와 공동 명의로 올려놓았습니다.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겠지요. 아들 진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늘 바쁘게 지냅니다. 며느리 선영이는 홍보 일을 하는데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맡다 보니 늘 피곤하고 예민해 보입니다. 손주 우진이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참 밝고 할머니인 저를 잘 따르는 아이입니다.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한 가족입니다. 아침이면 제가 국을 끓여놓고 아이는 책가방을 메고 나가고 아들은 출근을 하고 며느리도 분주하게 준비를 하지요. 언뜻 보면 누구보다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가족이라는 게 그렇더군요.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균열이 결국 우리 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.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습니다.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. 어머니, 손주가 크다 보니 방이 조금 부족하네요. 저는 그 말에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내 물건 치울 게 있으면 치워라. 저는 늘 그래왔듯이 양보를 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, 방을 조금 줄이시면 안 될까요? 옷장이 부족해서 애들 옷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.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.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내가 조금 더 정리하지. 그렇게 대답하며 제 공간을 더 내어주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저는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곧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.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은 집에 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. 애들이 뛰어놀 때마다 방해된다고 잔소리하시고 내가 내 맘대로 인테리어도 못해.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모시면 어떨까 싶어.
아직 크게 편찮으신 건 아니지만 미리 들어가시면 우리도 편하고. 그 순간 제 손에서 칼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. 아, 이 아이가 결국 나를 내쫓고 싶어 하는구나.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머리가 띵해지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.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으로 여겨지는구나. 그날 밤 저는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. 여러분 참 서글프더군요. 그렇게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확실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 뒤였습니다.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거실 식탁 위에 낯선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. 가만 보니 요양원 소개 브로슈어더군요. 그 앞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. 표정은 무척 단호했습니다. 어머니,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. 의사, 간호사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네요.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대요. 마치 영업사원이 설명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.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치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방이 비면 아이들 방도 생기잖아요. 아무래도 3대가 같이 사는 건 쉽지 않네요. 그 말에 제 속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. 아이들 방이 필요하다. 3대가 함께 사는 게 힘들다.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처럼 들리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이렇게 들렸습니다.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.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엄마 시설 괜찮다던데. 내가 가끔 들를게요. 그 정도였습니다. 그 말이 어찌나 허전하게 들리던지 속이 쓰려왔습니다. 여러분,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. 그동안 참고 또 참아온 제 인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.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제게 남겨준 그 봉투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편치 않았습니다.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요양원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냈습니다. 하루는 입소 신청서까지 가져와서 식탁에 척 올려놓더군요. 어머니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. 요양원 측에서 빨리 답을 달라고 하네요. 방이 금방 찬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. 아들 역시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엄마 편할 거야. 내가 자주 들를게. 하고 말했을 뿐이지요. 저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래 잠깐 내 방으로 좀 들어오너라.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. 제 목소리는 그날따라 낮고 단호했습니다. 며느리는 속으로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. 아, 드디어 시어머니가 포기하고 수긍하는구나. 그렇게 생각했겠지요.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. 저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작은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봉투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. 세월이 지나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지만 속에 들어있던 서류만큼은 여전히 단단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저는 봉투를 꺼내 며느리와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. 여기 있다. 너희가 꼭 봐야 할 문서란다.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. 며느리와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. 그저 낡은 서류 뭉치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요. 하지만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갔습니다.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.
내용은 분명했습니다. 배우자 한정옥이 부당하게 거주지를 상실하거나 강제로 요양시설로 보내질 경우 이 아파트의 모든 증여는 즉시 무효가 된다. 그리고 해당 주택은 전부 배우자 한정옥의 소유로 환원된다.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하게 살아 있었습니다. 아들은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.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집은 아직 내 거라는 얘기다.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. 며느리는 입술을 달달 떨면서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. 어머님,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. 저는 그냥.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.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. 엄마, 미안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. 여러분,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누군가 앞에 당당히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평생 참고 양보만 하며 살아왔는데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거지요. 서류를 손에 쥔 며느리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 이내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. 어머님,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었어요. 어머님을 내쫓으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. 그냥 제가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.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. 깊은 뜻이 없긴 하지. 그저 내 방이 아깝고 내 존재가 거추장스러웠겠지. 나도 사람인데 그걸 느끼지 못할 줄 알았니?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.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을 가득 메울 만큼 단호했습니다. 아들은 곁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저도 잘못했어요.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. 그제야 제 눈가가 조금 젖어왔습니다. 여러분, 그 순간이 참 묘했습니다.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밀어내려 했던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고 아들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. 단 한 장의 서류가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.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. 아침이면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묻습니다. 어머님,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예전 같으면 그냥 제 밥상에 앉아 식사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제 입맛을 살피게 된 겁니다. 주말이 되면 아들이 차를 몰고 저를 태워 시장이나 공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. 엄마, 바람 좀 쐬세요. 같이 다니니까 좋네요. 그런 말 한마디에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손주는 더 밝아졌습니다. 할머니, 같이 놀아요. 하면서 제 무릎에 안겨들곤 했습니다.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조금씩 풀려갔습니다. 여러분, 사실 예전에도 이런 장면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땐 형식적인 듯 습관적인 듯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.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한 장의 서류가 무너뜨린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습니다. 그리고 새로 세워진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.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잘하려 애쓰는 모습은 분명 고마웠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. 언젠가는 나도 내 몸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울 날이 오겠지.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? 그래서 저는 조용히 동네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.
요양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며느리나 아들에게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직접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.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내가 원할 때는 이런 곳에 들어가도 괜찮겠구나. 내 선택이라면 억울할 것도 없지.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저희가 이제라도 잘 모실게요. 굳이 요양원은 안 가셔도 돼요.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. 그 눈빛은 정말로 간절했습니다. 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내가 언제 당장 들어간다고 했니?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야. 내 선택으로 내가 원할 때 그렇게 하는 건 나 스스로의 권리 아니겠니? 여러분, 그때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요. 여러분, 결국 우리 가족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틈이 생기고 그 틈은 금세 깊은 골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저를 내쫓으려던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울었고 아들도 뒤늦게나마 제게 사죄를 했습니다. 그 후로 우리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.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. 노인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걸요. 그리고 가족이라면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요. 며느리도 이제는 말합니다. 어머님,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.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싶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? 그 갈등을 모른 척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.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.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.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제 의지로 결정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지요.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누르지 말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것.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길일 겁니다.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웃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